2018년 5월 22일 미국의 유력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스라엘이 대시리아 공습에서 F-35를 처음으로 사용한 국가가 되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직 공군준장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시리아 공습에 F-35가 사용되었다는 인터뷰였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F-35가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에 대한 기사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는 추측성 내용만이 있었을 뿐이죠. 2018년 7월 이스라엘은 75대를 구매하기로 했던 F-35를 50대로 줄이고 나머지 25대는 F-15 2040C로 교체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리기도 했고요. 기사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구글에 Israel prepares all the F-15s to F-35s로 검색해 보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11일 이스라엘은 모든 F-35A의 비행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2018년 9월 F-35B가 비행 중 추락한 이후 미국의 모든 F-35에 비행 금지 명령이 떨어진 이후의 일이죠. 이후 F-35의 결함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6일 미국의 유력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Russia's air defense can't stop Israel from stomping on Iran in Syria with airstrikes. 러시아의 방공망은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하여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세대 비스텔스 전투기 F-16만으로 구성된 공군 전력으로 시리아에 설치된 최첨단 러시아 방공 시스템 S-300을 무력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사의 내용을 요약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러시아는 시리아에 자신들이 만든 최첨단 방공망을 설치했었고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도 격추시킬 수 있다며 자랑했지만 이스라엘은 늘 그래왔듯이 스텔스도 아닌 F-16 전투기로 이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 2.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100번이 넘는 공습을 받는 동안 F-16 한 대를 가까스로 격추시킬 수 있었지만 동시에 사고로 동맹국인 러시아의 정찰기도 같이 격추시켜버렸다. 3. 이는 이스라엘의 공군이 시리아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만 반대로 시리아는 아직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좋은 증거로 보인다. 4.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망인 S-300이 이스라엘 F-16에 의해 반복적으로 무력화됨에 따라 러시아가 방공망 수출을 희망하는 시리아 동맹국들에게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미 공군과 해군이 시리아의 근접한 지역에서 아이시스와 전투를 시작하자 러시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시리아에 주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물샐 틈 없는 방어력을 자랑해야 할 방공 시스템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이나 이스라엘에 의해 패배의 쓴맛을 보고 있다는 소리죠. 2017년 2월 시리아에 의해 운영되는 러시아제 S-2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대규모 공습에서 돌아오던 이스라엘 F-16 한 대를 격추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격추되었던 단 한 대 F-16이 바로 이 전투기였던 거죠. 이에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공습을 재개했고 시리아 방공망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구러시아 방공망 S-200 중 절반을 초토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시리아 정부는 이를 부인했죠. 사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원래 군사 관련 사항들은 기밀 사항이 많고 정보전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장성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일방적으로 전달된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입장에서 판단하기란 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실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사실이란 것이죠. 아무튼 같은 해 5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폭탄 하나가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는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 하나를 공개했고 러시아 언론은 미사일을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심각한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요. 시리아 대공 미사일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아군에게 잘못 발사되었고, 그 결과 아군이었던 러시아제 IL-20 정찰기가 격추당하면서 승무원 15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입니다. 러시아는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시리아 대공 시스템이 아군 비행기를 적군으로 오인하고 격추시키도록 F-16이 러시아 정찰기 바로 아래로 근접 비행을 했다고 비난하고, 재빨리 더 진부한 S-3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시리아 정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자신들의 S-300과 다른 미사일 방어 체제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쯤은 얼마든지 격추시킬 수 있다며 미국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이 지역의 위성 항법 장치를 폐쇄한 후 새로운 방어 시스템 S-300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원천 봉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그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2019년 1월 16일 이스라엘은 F-35를 배제하고 스텔스 능력이 없는 F-16 제4세대 전투기만으로 시리아의 목표물을 다시 공습했습니다. 사건을 시간의 흐름대로 나열해보니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사에 주목했던 이유는 어떻게 1970년대에 만들어진 제4세대 전투기이자 미들급 기체인 F-16이 5세대 스텔스기인 F-35 없이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전과를 낼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F-35 보유 대수는 50대, 공군 전력상 의미 있는 60대에 가까운 전력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듯 스텔스 기능으로 침투하여 방공망을 초토화시키고 F-16을 투입했으면 훨씬 더 손쉽고 안전한 전투가 되었을 터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줄곧 그 의문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리아의 러시아제 방공망이 F-16에 대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일에 너무나 능숙했거나, 둘째, 시리아가 이스라엘 F-16을 상대하는데 너무나도 서툴렀을 가능성입니다. 공중전 전문가 저스틴 브롱크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대공 방어망 범위 내에서 이러한 종류의 대담한 공격을 할 때 이스라엘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걸출한 전자전 능력과 제밍, 전파 방해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료조사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와일드 위즐이라고 불리는 적 방공망 제압 작전 시드에 매우 능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 방공망에 일부러 노출되어 자기 자신을 레이더로 조준하도록 만들고 샘 등의 대공 미사일이 조준하면서 레이더를 켜는 순간 AGM-88 HARM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하여 레이더를 역탐지하여 파괴하는 전법이 바로 와일드 위즐 야생 쪽제비 전법입니다. 목숨을 건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법한 대공망 제압 방식이지만 능숙해지는 정도에 따라 효율성은 엄청나게 높아지는 작전으로 보입니다. 은퇴한 전직 F-35, F-22 및 F-18 조종사였던 데이비드 하크 미국 해병대 중령 역시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사용해본 모든 무기체계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창조적이며 공격적인 방법을 찾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군에서 이런 와일드 위즐 임무를 맡을 수 있는 기종은 바로 KF-16입니다. 대레이더 미사일 AGM-88 HARM을 운영할 수 있는 기종이 바로 KF-16이기 때문이죠. 이번 이스라엘 공습에서도 F-16이 와일드 위즐과 상대방 레이더를 교란하는 제밍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KF-16의 자기 방어 수준의 제밍 장치 ASPJ 이외의 강력한 제밍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지만요. 우리 공군도 KF-16 중 일부를 이스라엘처럼 와일드 위즐이 가능하고 제밍 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나라 공군이 그런 육성을 기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00건 이상의 공습에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단 한 대의 전투기를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공중 전문가 브롱크는 이것을 시리아의 방공망을 억누르기 위해 이스라엘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단하게 개발한 많은 트릭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트릭 중에 와일드 위즐에 관련된 다양한 트릭들도 포함이 되었겠죠. 이래서 실전 경험이 있는 부대 및 나라와 실전 경험이 없는 부대 및 나라가 전투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기사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자신들이 사용하는 병기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 노력한 이스라엘은 지난 수십 년간 와일드 위즐 및 전자전 능력에 갖가지 트릭을 곁들여 전술적 완성도를 높여왔지만 러시아로부터 S-300이라는 우수한 방공망을 손에 넣었지만 그 병기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떨어지는 시리아 정부군은 이스라엘에게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우리 상황에 어떻게 대입시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한중일 세 나라 모두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다른 나라의 실전 사례들을 보면서 배울 점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호감도, 반감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이란 측면에서 반면교사로 삼고 배워야 할 존재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스텔스기 F-35 하나 없이 상대방의 방공망을 자유롭게 교란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기다가 스텔스기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아군의 피해는 더욱 줄이면서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F-35의 결함들이 개량되고 실전에서 검증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와일드 위즐을 비롯한 다양한 트릭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KF-16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과 훈련을 거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은 무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영상은 어디까지나 방공망을 대상으로 쓰여진 기사를 전제로 한 것이며 공중전의 F-35와 같은 스텔스기의 효용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영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Tabs 채널